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윌로그에서 데이터 관련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는 노종우입니다. 우선 그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도 발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주제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콜드체인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물류 쪽에서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적인 내용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얻어가셨으면 하는 내용은 뭐 데이터라고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접목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업무를 하고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한두 가지 얻어가시면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콜드체인 산업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혁신 경험에서 과학으로인데요.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해서 이제 대부분의 산업, 제가 또 기존에 있었던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경험과 직관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좀 벗어나고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저희 회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석학이시죠. 고 피터 드러커께서 말씀하신 명언 중에 하나인데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재직 중인 윌로그에서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저희 기업이 하고 있는 업무와도 많이 맞닿아 있는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희는 바이오 콜드체인 분야에서 생물학적 제재라든가 의약품, 백신 등의 엔드투엔드 서플라이체인 가시성을 시작으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후 최근에는 물류창고라든가 국제운송 같이 로지스틱스 분야에서 물류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AI나 머신러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는 물류 IT 스타트업입니다. 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숫자는 저희가 올해 7월에 그 엔터프라이즈급부터 해서 중소 중견 스타트업 분야의 여러 기업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물류 공급망 전문가분들 241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규모 있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응답자 241명 중에 이제 56.5% 온습도 관리 그룹의 113명, 61%가 엔드투엔드 가시성 부족하다라는 불편함을 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답변을 좀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응답자분들은 이제 향후 1, 2년에는 앞에서 이제 겪었던 물류 가시성,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된 제품이나 솔루션, 기술 등에 대한 도입 의지가 굉장히 높다. 현재 진행 중이고 단기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물류 가시성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91%가 해당 답변을 주신 걸로 보아도 각 기업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시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답변을 좀 들어보니까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실시간 IoT 모니터링 시스템 투자 기반의 실시간 가시성을 확보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계획입니다라고 말씀 주신 답변이 44%였는데요. 중복 선택 가능한 질문이었어요. 해서 나머지 답변들도 제가 그 왼쪽 상단에 기재를 해놓았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앞서 답변드렸던 44% 외에 뭐 파트너와 데이터 공유나 협력 강화, 데이터 표준화 통합, AI나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분석 등 데이터에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선호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트렌드는 어떨까라고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글로벌 트렌드도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 오히려 더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가 올 상반기에도 이제 뭐 통합물류협회라든가 여러 곳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때 당시 조사했던 자료인데요. 공급망의 복잡성 증가라든가 실시간 분석 수요 확대, AI나 IoT, 빅데이터 기술의 통합 등의 이유로 공급망 빅데이터 분석 시장이 2024년 약 62억 달러에서
2031년 약 225억 달러, 즉 하나로 따지면 한 30조가 좀 넘는 금액인 것 같은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함께할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뒤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실사례 등을 들어보면서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인데요. 이제 경험에서 과학으로 즉 앞에서 이제 사회자분께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로 어떻게 전환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그 이해를 하시기 쉽도록 좀 비유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뭐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대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사금을 채취하는 과정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실제 사금 채취 과정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두 사람이 사금을 채취하고 있는 모습인데 강바닥이나 퇴적물에서 이제 원시 재료 이제 흙하고 금하고 이제 뭐 각종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뭐 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 단계 더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자분들이 그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직감이나 노하우 등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정확한 지점을 선별적으로 탐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물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인데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천 데이터, 즉 여기에는 신호와 소음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보화시키고 지식화시키고 지혜, 인사이트로 변환시켜서 마지막에는 기업의 비즈니스 성장을 이끌어내는 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사실 모든 기업들이 다 잘하고 수월하게 하면 좋을 텐데요. 역시나 이번에 같은 조사를 했을 때 MIT라든가 맥킨지라든가 IDC 같은 글로벌 유수 서치 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뭐 글로벌 1000대 기업, 만대 기업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 한 85% 가량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인포메이션 단계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금에 해당하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한계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제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아래 보시는 그 플로우 차트처럼 이제 정보 요구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콜드체인 주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송이라든가 물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콜드체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왜 생겼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 요구 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 분석에 용이한 형태로 가공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인사이트 도출을 해서 앞에서 우리가 찾아내었던 발견했던 아니면 경험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단계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도 적어놨지만 분석 주제나 범위에 따라서 짧게는 하루 이내에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상 긴 주제, 복잡한 주제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서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데이터 수집하고 인사이트 도출까지의 단계는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데이터 분석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한 3, 4년 정도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죠. 그래서 뭐 아래 보시는 것처럼 챗GPT라든가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클로우드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데이터 분석가에 대한 대체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실제 이제 저희 기업에서도 저희 데이터 분석가들이 생성하는 코드의 대부분은 AI들이 직접 생성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서 생성형 AI 등장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정보 요구사항 발생 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까지의 간격이 굉장히 줄어들고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AI를 업무라든가 비즈니스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또 한 가지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생성형 AI는 객관적인 사실 기반의 답변에 뛰어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계시는 물류 현장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그 첨부 이미지는 제가 좀 이 내용을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던지긴 했고, 뭐 실제로 이런 질문을 던지지는 않겠지만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이제 객관적인 사실 기반의 뻔한 답변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데이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 저희 고객사 현장에 나가서 여러 상황을 좀 보았을 때 고객사마다 SOP가 다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해서 보편적이고 범용적인 답변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은 뭐 저희 회사 비즈니스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물류 비즈니스, 뭐 콜드체인, 로지스틱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산업 전체가 조금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해결의 열쇠는 그 제목처럼 스몰 데이터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한계를 구체적인 맥락과 의미 있는 정보 수집과 학습으로 극복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빅데이터라는 말은 가장 많이 들어보셨고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저희가 정의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 해서 팩트나 숫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IoT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현장의 위치라던가 이제 상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방대하고 빠르게 수집되고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강조하고 싶은 스몰 데이터는 맥락적 판단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면은 데이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람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오늘 발표에서도. 그래서 즉 맥락적 판단, 예를 들자면은 제품 정보가 있겠죠. 뭐 콜드체인 분야니까 앞에 발표에서도 발표자분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뭐 냉장에서 보관되는 여러 물품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해서 냉장에서 보관돼야 되는 물품이 있고 냉동에서 보관돼야 되는 물품이 있고, 뭐 외부 충격에 강한 제품이 있고 외부 충격에 민감한 제품이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의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발생의 심층 원인이나 운영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물리 전문가의 의견도 하나의 데이터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관련된 법규나 규제,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바이오 콜드체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이라든가 업계 관례 등 물류 도메인의 전문 지식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비즈니스 임팩트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래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팅을 해놓았지만 글로벌 데이터 전략 연구라든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성공한 AI 프로젝트의 80%가량이 도메인 전문가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범용적인 생성형 AI를 도메인 특화 AI로 진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예시처럼 범용 생성형 AI는 추상적이고 실행 불가능한 답변을 주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반면에, 앞에서 바로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빅데이터와 스몰 데이터가 조화롭게 융합이 되었을 때 비로소 물류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내놓을 수 있는 도메인 특화 AI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개념이나 프로세스, 가지고 있는 문제점, 생성형 AI의 등장과 한계, 그리고 버티컬 AI, 물류 특화 AI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실행했던 설문결과 조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실증된 효과입니다. 해서 실제 이제 응답을 했을 때 여러 그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계셨던 이제 응답자도 계셨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루트 코즈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심층적인 원인 분석을 실제 수행을 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만들어 가시는 답변자분도 계시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좀 조사를 했을 때 데이터 분석,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행한 개선 조치가 문제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 주신 비율이 83%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내부 설문조사 외에 이제 외부 현황도 좀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외부 조사를 또 살펴봤을 때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서 업무 효율 개선이라든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라고 답변 주신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저희 그 고객사 사례를 조금 마스킹해서 하나 들고 와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객사 그 사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요. 저희가 이제 자사 콜드체인 도메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제 뭐 층구역 세부 위치별 온습도 현황이라든가 층구역 세부 위치별 온습도 이상 탐지 모델을 통해서 콜드체인 되고 있는 물품이 어떻게 잘 보관되고 있는지 환경이라든가 그 환경의 변화 등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있는 계절 요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계절의 외부 온도나 습도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뭐 HVAC 같은 그런 공조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서 콜드체인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 개선을 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여름 굉장히 덥고 작년도 더웠지만 올해 더 더운 것 같은데 이제 뭐 중대재해라든가 산업안전 보건 관련된 것 때문에 이제 많이 관심 깊게 살펴보시는 분야이긴 해요. 그래서 작업 환경에 작업자들이 겪고 있는 불쾌 지수라든가 체감 온도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작업 안전 등도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 대응 같은 경우는 이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측으로 많이 이제 바꾸셨고요. 분석 시간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주나 월 단위로 한참 지난 뒤에 이제 인사이트를 파악하실 수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이나 일 단위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고 의사결정의 근거도 오늘 발표의 맥락처럼 경험과 직관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점차 변화하고 계신 것이 현재 저희 고객사의 사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인데요.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즉 직관에서 이제 과학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데이터 리터러시는 쉽게 풀이하면은 데이터로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활용하고 의사결정하는 역량을 종합하는 단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 기업에서 기존의 사람의 영역에서 이제 데이터를 조금 더 보완해서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 나가신다고 했을 때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를 확보해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그 길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시겠지만 물류 도메인의 특성은 아무래도 오프라인 비즈니스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물류 화주사 내부 관리자분도 계시고요. 물류 화주사의 현장 관리자라든가 배송 기사 같은 외부 업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고 특히나 이제 물류 창고 같이 고정된 업무 환경에서 업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이런 각 환경에 맞추어서 데이터가 사용자가 찾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맞는 데이터가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그런 형태로 구현하는 것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복잡한 표이긴 한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마시고 작게 시작해서 키워 나가시는 것이 데이터 관련된 성공을 만들어내신 데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 낭비가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의사결정 개입이나 판단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제 자주 일어나는 것들은 AI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동화 시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사람의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사인 데이터로 실제 업무를 자동화하고 이제 실행력하는 것이 이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AI 기술이 굉장히 대중화되고 앞으로 더 대중화가 될 텐데 단순한 분석이나 이제 시각화는 차별화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잘 접목시켜서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범용 AI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용 AI랑 도메인 전문 지식이 결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계시는 산업 특화 AI를 구축을 해서 굉장히 큰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제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올해 초에 진행했던 그 공급망 혁신 인사이트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는 아마 책자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은 제가 오늘 발표드렸던 내용 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기업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관련된 문의를 주시면은 이후 질문에 답변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시 한번 칸 창간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